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스포츠센터의 쌤입니다. 로우 테일러고요. 네, 저희가 사실 좀 오랜만에 네. 오늘 방송 진행을 하게 되는데 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맞습니다. 뭐 추석도 껴 있었고 예,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뭔가 좀 짧아진 느낌인데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네. 그만두는 날은 꼭 고별 방송을 할 테니까 네. 애청자분들께서는 걱정하지 말아주시고요. 네. 앞으로 그 유튜브 채널에도 꼬박꼬박 올릴 테니까 다시 한번 힘을 좀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좀 바쁘신 일이 있으셔가지고 맞습니다. 네네네. 맞습니다. 뭐 나중에 공개가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오늘은 지금 오늘 방송하는 날짜가 지금 10월 2일이고요. 네. 지금 KT와 두산의 와일드카드 결정전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말인즉슨 어쨌든 정규 시즌이 끝났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한 오늘부터는 이제 결산 2024년 시즌에 대한 결산 방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앞서서 사실 이번 방송은 제가 그 하나생명 이글스 파크의 마지막 경기 네. 그 9월 28일부터 29일까지 직관에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그 후기에 대해서 오늘은 좀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제가 마지막 경기라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문자 그대로 하나생명 이글스 파크의 마지막 경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바로 옆에 신구장을 짓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진짜 이 대전 한반 야구장, 옛날 이름이죠. 한반 야구장에서 하는 마지막 경기. 예, 거기를 다녀왔고 그 마지막 경기에는 원래 전통적으로 하나이글스는 피날레를 합니다. 이제 모든 팀이 그렇지만 하나이글스 피날레가 좀 유명한 이유는 항상 불꽃을 쏴요. 좀 많이 쏩니다. 네. 많이 쏘더라고요. 쏠 수밖에 없죠. 네네. 그리고 거기에 추가해서 정우람 선수의 은퇴식까지 있었어가지고 좀 이 겸사겸사해서 이틀 동안 직관을 다녀왔습니다. 네. 그래서 28일 토요일, 29일 일요일 직관 주경기를 갔다 왔는데 사실 원래 28일이 마지막 경기였거든요. 근데 그 전에 우천 취소가 하나 있어가지고 네. 29일로 밀렸어요. 그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틀을 다 끊어서 정말 어렵게 끊었습니다. 이번에 장난 아니더라고요, 진짜. 역대급이죠. 네네. 왜냐하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대전 야구장이 좀 작아요. 다른 뭐 잠실 같은 데는 2만 명이 넘게 들어가지만 네. 대전은 12,000명 들어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작은 야구장이고 네. 역시나 그만큼 시설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도 많고 이번에 또 직관에 가서 느꼈습니다. 여기는 더 이상 경기를 해서는 안 되는 구장이다. 너무 불편해요. 그러니까 일단 그 동선 자체가 너무 좁아가지고 네. 음식 한번 사러 가려면 사람이 너무 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아마 이런 일은 없을 것 같고 제가 뭐 대구랑 창원을 항상 야구장 그 뭐랄까요 신구장의 좋은 예로 생각을 하는데 그 두 군데의 특징이 진짜 넓어요. 일단 동선이 넓습니다. 쾌적하다. 네, 쾌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아마 뭐 대전 야구장도 그렇게 되기를 굉장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날은 이제 그 28일 토요일 경기는 기아 타이거즈와의 경기였는데 그날은 특이하게 신인 선수들 이제 2025 드래프트로 뽑힌 신인 선수 11명이 모두 와서 이제 관람을 하고 함께 시구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요. 네. 뭐 완전 애기들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보면 이제 고3 학생들이 온 거니까 이제 참 약간 그런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니들도 납치된 거야. 그래서 뭐 잘하기를 뭐 바라고요. 그래서 또 특이한 거는 그날 하나 그룹에 김승현 회장이 직관으로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안 온 줄 알았다가 8회까지는 전혀 얼굴을 비치지 않으시다가 9회 저기 스카이박스에서 얼굴을 내미시더니 그 플랜카드 하나를 딱 이제 하나의 이번 가을 야구에는 끝났지만 그 열정은 끝이 나지 않았다. 다소 감성적인 플랜카드를 하나 딱 다시고 또 관객분들에게 또 손 흔들어 주시고 경기 끝난 다음에는 선수단들 모여가지고 쫙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악수하고 그런 장면까지 보고 나름 좀 신기한 광경이었어요. 왠지 그 분위기는 빠타 치실 예. 그날도 치셔야 될 경기력이었는데 참고로 28, 29를 다 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8위로 마무리를 했고요. 둘 중에 한 게임만 이겼어도 7위가 될 수 있었는데 둘 다 져가지고 안타깝네요. 네네. 어쨌든 그래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확실히 이번 시즌 좀 유난히 순위 싸움이 치열했었잖아요. 네. 근데 순위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되고 나니까 좀 가장 좀 뭐라고 할까요? 감흥이 덜한 직관이지 않았나. 경기 결과 자체에 그렇게 신경은 안 쓰고 사실 저도 뭐 그 이글스파크의 마지막을 보는 것과 뭐 은퇴식 보러 간 거지. 약간 일반적인 경기였으면 굳이 가지 않았을 것 같았습니다. 좀 의미가 있었다 그래도.
김승현 회장이 상당히 나이가 많이 드셨더라고요. 연상 되시죠 이제. 그러니까 진짜 좀 기력이 좀 쇠하신 모습이 좀 해서 과거에 그 빠타치시던 모습이 좀 이제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게 다른 얘기로 하면 네. 당신도 그만큼 늙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불과 한 지금 2024년이니까 한 12년 전? 네. 제가 그때 기억나던 광경이 잠실 야구장에 김승현 회장이 직관을 왔는데 네. 그때 당시에 김태균 선수가 그 일본에서 뛰다가 이제 복귀를 하게 될 타임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김승현 회장님 김태균 선수 잡아주세요라고 관중석에서 누군가가 소리를 질러서 김승현 회장이 아주 정말 카리스마 있게 무조건 잡아줄 테니까 기다려라. 그런 제스처를 해주셨던 기억이 나는데 많이 세월이 흘렀죠. 12년 13년 전이니까 그게. 어쨌든 뭐 토요일 경기는 뭐 그렇게 끝났고 뭐 한번 신인 선수들을 보는 게 좀 의미가 있었다. 나름 또 약간 신입사원 보는 느낌이더라고요. 정확히 사실 맞잖아요. 그렇죠. 이제 새로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인으로서 새로운 뭐 이제 시작을 하는 건데 그냥 진짜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무조건 잘해라. 그 생각만 들더라고요. 새싹이죠. 네네. 그래서 뭐 특히 그 1차 지명 그러니까 전체 2번으로 전체 1번은 키우미 히어로즈가 이제 정현우 선수를 지명해갖고 하나이글스는 전체 2순위로 정우주 선수를 지명을 했는데 그 선수가 가장 역시나 이제 눈에 들어왔고요. 뭐 벌써부터 사인을 요청하시는 분들도 있고 되게 재밌더라고요. 제가 그 근처에 앉았었거든요. 테이블석 쪽에 앉았어가지고 뭐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좀 메인 이벤트였는데 이제 9월 29일 마지막 경기에 그 이글스 파크의 마지막 경기인 동시에 정우람 선수 은퇴식 이게 좀 굉장히 크게 하더라고요. 네. 생각보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한 3년 전에 2021년도에 김태균 선수 은퇴식을 굉장히 좀 성대하게 했었어요. 그때. 왜냐면 영구 결번 지정된 선수이기도 했고 네. 거의 제가 봤을 때는 그때는 제가 직관으로 못 보고 집에서 봤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때 못지않은 성대한 은퇴식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근데 정우람 선수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게 한화의 레전드라고 보기에는 살짝 애매한 부분이 없진 않거든요. 애매하다. 왜냐하면 SK 와이번스에서 사실 커리어의 정점을 보낸 선수고 FA로 2016년부터 하나 이글스에서 뛴 선수인데 8년. 네, 8년 뛴 선수인데 그 기간 동안 물론 잘해주긴 했지만 뭐 언터처블한 성적을 거두진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하나 팬들이 많이 좋아하는 선수이긴 해요. 이제 투수진에서 굉장히 좀 중심도 잡아주고 작년 시즌이죠. 재작년 시즌이네요. 작년 시즌은 주장까지도 역임을 했었으니까 사실 투수가 주장을 역임하기는 좀 쉽지 않거든요. 여러 그렇죠. 가지 이유로 인해서 매일 출전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뭐 주장으로서도 뭐 나름대로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해서 아마 구단에서도 그런 점에 참작을 해가지고 이제 좀 성대한 은퇴식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8년이면 짧은 시간은 아니니까. 네네. 하지만 뭐 KBO 전체로 보자면은 좀 얘기가 달라집니다. KBO 전체로 봤을 때는 분명한 레전드고요. 그렇죠. 이 정우람 선수가 1985년생인데 지금 프로 생활을 20년 넘게 했죠. 21년. 21년을 하면서 근데 사실상 올해는 플레잉 코치로 뛰었기 때문에 사실상 시즌은 작년도에 마무리를 했다고 보는 게 맞고요. 20년 뛰면서 총 1,005경기를 출장을 합니다. 투수가 1,000경기를 넘게 출전을 한 거는 KBO에서는 정우람 선수가 최초입니다. 최다 출장 기록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 얼마나 대단한 기록이냐면은 20년 동안 매년 50경기를 뛰었다는 소리예요. 근데 불펜 투수가 한 해에 정말 많이 던져야 사실 60경기, 50경기, 50경기, 60경기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풀타임으로 정말 쉬지 않고 끝까지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50경기까지는 아니고 한 30경기 올라왔던 것 같고 좀 많이 올라올 때는 거의 80경기까지 올라온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혹사 아닌 혹사 논란도 있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큰 부상 없이 그 정말 내구성 하나만큼은 뛰어나다. 물론 내구성만 뛰어난 게 아니라 그만큼 롱런 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었던 선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5경기를 출전을 하면서 64승 47패 197세이브 200세이브에 3세이브가 부족하죠. 네. 145홀드. 그러니까 원래는 중간 투수로 시작을 했다가 중간에 이제 마무리로 보직 변경을 하면서 이런 기록이 나왔고요. 사실 한국 프로야구에서 100세이브와 100홀드를 한 선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아마 정우람 선수가 달성했을 때도 역대 두 번째 기록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1005경기 기록은 제가 봤을 때는 당분간은 절대 깨지기 쉽지 않은 기록이다. 투수 출전 경기로는. 왜냐하면 투수가 선발 투수가 있고 그 중간이나 마무리 중간 개투 불펜 투수가 있잖아요. 네, 선발 투수는 한 해 많이 올라와봤자 한 30경기 내외입니다. 35경기 내외. 이렇게 20년 뛰어도 700경기죠. 네. 물론 그렇게 뛸 수도 없겠지만 왜냐하면 중간에 뭐 부진할 수도 있고 혹은 뭐 부상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50경기씩 20년을 뛰어야 1000경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만큼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의미가 있는 대기록이다. 단순히 이제 뭐 이게 기록을 위한 기록이 아니라 실제로 그만큼 역할을 많이 했던 선수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에서는 말씀드렸듯이 8년 동안 2016년부터 8년 정확히는 9년이죠. 올해까지 하면은 올해까지 했는데 굉장히 고액 FA로 영입을 했죠. 네. 4년 최초에는 4년 동안 84억 원짜리 계약을 했고요. 2차 FA는 하나에서 4년 39억 원. 오. 그래서 한화에서만 총 123억 원을 타가신 야. 선수이십니다. 그래서 사실 처음 4년 FA는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제 생각에는. 뭐 2018년에 가을 야구 갔을 때도 그때 정우람 선수가 35세이브로 리그 전체 세이브 왕까지 했었고 특히 아마 하나 팬들 분들 많이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하나 이글스가 그때 준 플레이오프 가을 야구에서 키움 히어로즈랑 그 당시 넥센 히어로즈 네. 넥센 히어로즈랑 이제 경기를 했었는데 그 마지막 9회 말에 마지막 박병호 선수였거든요. 그 선수를 삼진으로 잡고 이제 포용하던 모습. 그래서 하나 이글스 가을 야구의 마지막 승리 투수가 정우람 선수입니다. 그때 그 8회 9회 초인가 역전을 해서 아마 이런 기록이 남아 있을 거예요. 그때는 세이브가 아니라 이제 승리 투수가 됐는데. 근데 뭐 그 장면이 역시나 하나 팬 분들 입장에서는 가장 기억이 많이 날 것 같고. 하여튼 태식을 되게 화려하게 하더라고요. 뭐 여러 뭐 영상 편지도 하고 뭐 조명 막 그 뭐라고 오케스트라라고 해야 되나요? 네. 일종의 막 그런 뭐 악단이 와서 막 연주도 하고 굉장히 좀 감동이 있긴 하더라고요. 이게 레전드 선수의 어쨌든 마지막을 보는 그 모습이 그게 평준화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가 이런 건 잘해요. 제가 봤을 때. 네, 이런 건 잘해요. 굉장히 지나치게 잘해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끝나고 은퇴식이 좀 오래 했어요. 정우람 선수가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다른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뭐 누구야 이렇게 부르면서 얘기를 하는데 다소 솔직히 뭐 지루한 느낌이 살짝 있긴 했지만 그래도 마지막이시니까 그렇죠. 얼마나 하실 말씀이 많겠습니까? 20년을 했으면. 네네. 그래서 뭐 그거 끝내고 이제 마지막까지 하고 그거 끝난 다음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 하나생명 이글스 파크가 64년도인가 개장한 야구장일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60년이 넘은 야구장에서 아직까지 물론 그 사이에 뭐 리모델링도 하고 뭐 수리도 하고 했긴 했겠지만 지금 프로야구가 개최되고 있는 구장 중에 가장 오래된 야구장이거든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이 시대를 끝나고 그 바로 옆에 짓고 있는 지금 베이스볼 드림파크라고 가칭으로 붙여져 있는데 아직 정식 명칭은 밝혀지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 야구장의 마지막을 함께하면서 또 불꽃 쇼를 하는데 네. 역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이게 처음엔 저는 정우람 은퇴식만 하고 끝나는 줄 알고 네. 은퇴식 때도 쌌어요. 그래서 그래도 좀 생각보다 약한데 하고 보고 있는데 네. 그게 끝나고 이제 진짜 이제 마지막 야구장의 마지막을 장식하면서 쏘는 불꽃의 클라스는 한 7부들 내리 쏴야 되는데 제가 그날 야구표를 좀 되게 비싸게 주고 들어갔거든요. 예매에 좀 실패를 해가지고 네. 거의 한 장에 거의 7만 원 가까이 주고 들어갔는데 둘이 들어갔으니까 네. 10몇만 원을 주고 들어갔는데 네. 약간 이 불꽃 보러 온 거면 인정이지 약간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여의도 불꽃쇼 못지 않았다. 제가 봤을 때 야구장 불꽃 중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지만 야구장 불꽃 중에는 확실히 고트다. 탑을 찍었다. 네네. 그래서 뭐 그런 경험을 하고 왔고요. 그래서 한 번쯤 뭐 사실 이 마지막 경기가 가기 되게 어렵습니다. 이 불꽃 때문에. 네, 정말 전국에 있는 모든 하나 팬들이 다 시도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운 좋게 올해 이 선예매권이 있어가지고 하루 일찍 끊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원하는 자리 못 끊었어요. 선예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어쨌든 입장한 게 어디냐 우선 잘 보고 왔는데 한 번쯤 해볼 만한 경험이다. 안표가 미친 듯이 올라가더라고요 가격이. 제가 그 68,000원 주고 끊었는데 네. 그 자리를 한 자리에 30만 원에 팔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살짝 유혹에 시달렸죠. 이거를
팔아서 약간 돈을 벌어야 되나.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되죠, 사실.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확실히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야구 인기 뭐 요새 스포츠 인기가 다 올라갔잖아요. 네네. 지난 시간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네. 가장 크게 느끼는 건 뭐냐면 대한민국의 소득 수준이 많이 올라갔다. 그건 맞습니다. 그게 제가 봤을 땐 가장 큰 답입니다. 네, 맞습니다. 소득 수준이 되고 여유 시간이 많아지니까. 네, 그러니까 놀러 가는 거죠. 맞아요. 네. 근데 저는 좋은 취미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럼요. 또 이번에 1박 2일 갔다 오면서 또 성심당 가서 뭐 약간 무화과 케이크 요즘 철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먹고 여러 뭐 관광하는 겸해서 가면은 전국 어느 곳 야구장에 가도 사실 재밌습니다. 맞습니다. 여러 가지로. 아마 또 내년에도 또 이렇게 살 것 같고요. 어쨌든 올 시즌은 이렇게 마무리를 했다. 훌륭했습니다. 네, 훌륭했습니다. 그래서 뭐 다소 좀 개인적인 경험이었는데. 쫓아다니면서 구경하신다고 네. 응원하신다고. 그럼요. 2024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렇죠. 모든 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좀 신랄하게. 네. 하지만 공과 사는 또 구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요. 또 객관적인 시선으로 2024년에 하나 이글스 한 2-3화에 걸쳐서 또 평가하는 방송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매주 화요일마다 스포츠센터 방송 팟빵에서 오디오 컨텐츠로 들어보실 수 있으시고요. 유튜브 샘투 타일러 채널에서 영상 컨텐츠로 만나보실 수 있으시니까 좋아요와 댓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